33쪽에 원소의 주기성. 그래서 원자들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원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는 전하량이 있고 전하가 있고, 중성자는 전하가 없어요. 양성자가 만약에 3개 붙어 있으면 전자가 3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중성 원자가 되는 거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3개의 쿼크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말할 때는 이제 뭐 빅뱅 초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쿼크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긴 하고,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양성자는 중성자와 함께 원자핵을 이루면 플러스 전하를 띄는 입자다. 중성자는 양성자와 함께 원자핵을 이루는데 양성자 한 개의 질량과 거의 같다. 전하는 띄지 않는다. 그럼 얘가 이제 플러스 3의 전하를 갖거든요. 각각 하나씩 해가지고 플러스 3의 전하를 가지면 전자가 3개가 붙습니다. 3개가. 전자는 양성자와 전하량의 크기가 같고, 부호는 반대인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입자이고, 질량은 되게 작아요. 질량은 엄청 작습니다. 얘는 이제 뭐 질량이 되게 작아. 질량이 이게 작다. 전자는. 자, 그래서 전자 껍질과 에너지 준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질량수도 아는 게 좋은데, 질량수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예요. 전자는 안 껴줘요. 전자는 매우 작기 때문에 질량수 셀 때 전자까지 끼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3개면 3번이야. 3번 봐봐. 수소, 헬륨, 리튬 3번이죠. 3번이 리튬이고, 양성자가 3개면은 3번이야. 3번. 여기는 원자 번호 쓰는 거고, 여기에는 질량수 쓰는 건데, 지금은 중성자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개 있어요. 그러면은 질량수가 7이야. 7.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질량수가 7이라 이런 거. 전자는 3개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전자 껍질과 에너지 준위. 나중에 뭐 고2 과정에서 좀 더 원자 구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배우겠지만, 보어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어가 이제 이야기한 건데, 전자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에너지 준위를 갖는 궤도를 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한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세 번째 궤도. 근데 거기를 움직이는데,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껍질에 그려진 거에 보면은 전자가 2개까지만 채웁니다. 2개까지만 채우고, 그 다음부터는 8개씩이에요. 너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여기에 막 전자가 막 여러 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자들끼리는 반발력이 있어서 여기는 전자가 2개만 딱 들어갑니다. 2개만 들어가고, 그 다음 껍질에 이제 8개가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 첫 번째는 2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껍질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8개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껍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너지 준위라는 말을 써. 에너지 준위. 뭐 그냥 에너지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일단 에너지 준위는 에너지 상태를 의미해. 근데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제일 낮은 거예요. 첫 번째가 에너지가 제일 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너지가 높아져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전자는 마이너스성을 띄니까 플러스랑 가깝게 있는 게 제일 안정한 거예요. 가깝게 있는 게 에너지가 제일 낮은 거고, 좀 멀어지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에너지 준위란 전자 껍질을 따라 운동하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에너지 값, 이거를 에너지 준위라고 한다. 첫 번째 껍질 에너지 준위가 낮고 에너지 준위 높아집니다. 전자 배치의 원리. 그래서 전자들이 아무데나 막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껍질에 들어가 있긴 해. 궤도 껍질에 들어가 있는데 안쪽부터 채우는 거야. 안쪽부터 에너지가 낮은 거부터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채웁니다. 근데 첫 번째 껍질은 2개까지만 채우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껍질로 넘어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전자 껍질은 최대 8개까지 채웁니다. 8개까지 채울 수 있다. 원자과 전자는 원자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이고요. 원자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이고, 원자과 전자가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소, 이제 주기율표, 원소의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도록 원소들을 배열한 표인데, 처음에는 뭐 원자량 증가순으로 배열을 했었는데, 지금 이건 현대적인 주기율표이기 때문에 현대의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 번호 증가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번호죠.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랑 같은 거예요. 양성자수에 의해서 원소들의 성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1번, 2번이야,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양성자가 6개 있고, 7개 있고, 8개 있고, 9개 있고, 10개 이렇게 이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근데 그렇게 배열하는데 아무렇게나 써져 있진 않고요. 이제 족이라는 거랑 죽이라는 걸로 나눠져 있는데, 족은 이렇게 세로줄을 족이라고 해요. 세로줄. 여기는 1족, 요 애들은 2족, 요 애들은 3족. 이렇게 세로줄 4족, 5족, 6족, 7족 이렇게 가고, 13족 14, 15, 16, 17, 18족까지 있어요. 18족까지 있습니다. 세로줄을 족이라고 해.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이거 중요한데요.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원자과 전자가 뭐라고 했냐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중 화학 결합이나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 요 애들이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데, 원자과 전자를 보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인데, 요거 하나 있지, 하나. 가장 바깥쪽 껍질에 또 하나 있죠. 가장 바깥쪽 껍질에 하나 있죠. 그래서 1쪽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씩만 있는 거고, 2쪽은 원자과 전자 2개 있죠. 이렇게 2개 있죠. 얘네들은 2족. 13족은 하나, 둘, 셋, 13개가 있지는 않는데, 이유가 3에서 12까지가 10개, 요 10개거든요, 10개. 여기는 따로 빠져요. 요거는 원래 그 D궤도의 전자가 채워지는 그런 전이금속 뭐 이런 거여서, 하여튼 이거 빼고, 원자과 전자가 1개, 2개, 3개, 4개, 5, 6, 7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중간에는 빼고. 그리고 13족이 됩니다, 13족. 2족까지는 1족, 2족인데, 원자과 전자 3개 있는 거는 13족이에요. 3족이 아니에요. 아무튼 원자과 전자 3개 있죠. 여기 3개 있고, 4개 있는 애들은 이렇게 4개 있죠. 이렇게 4개. 5개 있는 애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6개 있는 애도 있고, 그리고 8개는 근데 원자과 전자는 빵개가 돼요. 원자과 전자는 빵개가 됩니다. 8개는. 여기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밑에다 원자과 전자수 3개, 원자과 전자. 1개, 2개, 3개, 4개, 5, 6, 7, 0. 왜 0이 되냐면, 이제,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이긴 한데, 화학결합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비활성 기체는 화학결합에 참여를 안 해요. 그냥 이거는 0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이제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성질이 비슷해요. 성질이 비슷하다. 완전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합니다. 같은 족끼리는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예외가 수소인데, 수소는 1족이긴 한데 나머지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이랑은 성질이 달라요. 수소만 예외고, 수소는 이제 비금속이죠. 얘네 나머지 밑에 있는 애들은 금속인데.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1족 원소 중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딘, 세슘 등의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금속들이니까 실온에서 고체 상태고, 액체인 거는 수음한 액체예요. 은백색 광택을 띠고 다른 금속에 비해 작고 밀도가 작고 무르다. 밀도가 작아가지고 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름 위에도 떠 있고, 나머지 나트륨, 칼륨도 전부 다 물 위에 떠요. 밀도가 작아가지고 뭐 그런 특징이 있고, 반응성이 매우 커서 공기 중 산소와 빠르게 반응할 광택을 잃고, 실온에서 물과 반응할 수소기체를 발생하며 이때 생성된 수용액은 염기성을 띈다. 염기성을 띠게 되면 이제 페놀프탈레인 용액에서는 붉은색이죠. 페놀프탈레인 용액에서 붉은색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전자가 요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양성자가 3개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요 옆에 플로린이 옵니다. 플로린. 양성자 9개 있는 애. 그 다음에 얘는 전자가 이제 하나, 둘, 플로린 같은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잘 봐. 같은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는데, 얘는 플러스 9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애고, 얘는 플러스 3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애야. 그러면은 누가 전자를 더 세게 잡아당길 것 같아요? 플로린이 더 세게 잡아당기겠죠? 플러스 9잖아. 플러스. 그럼 얘 둘이 만나잖아요. 그럼 전자를 얘한테 뺏겨요. 얘한테. 리튬에 있는 전자가 여기로 얘 플러스 9니까 여기 뺏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전자 하나 얻으니까 F-1가가 된 거고, 전자 하나 잃어버리니까 리튬 플러스 1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뺏겨도 두 개는 잘 안 뺏겨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뺏길 때는 두 번째 껍질에 있던 애가 뺏기는 거야. 거리가 좀 멀지, 원자핵하고. 근데 두 번째 거 뺏길 때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더 이상 잘 안 떨어져요. 왜냐면 가깝잖아요. 힘이 세서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플로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전자를 하나를 떼어온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또 떼우려면 이 두 번째 껍질이 8개가 꽉 찼으니까 그 다음 껍질에 전자를 놔둬야 되는데, 그런 전자는 원자핵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잘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까지만 끌고 오는 거, 하나만. 플로린 하나만 뺏어오는 거고, 리튬 하나만 뺏기는 거고.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까지 써놓으시면 칼륨까지 해서 요런 애들은 전자를 잘 뺏기는 반응을 해. 전자를 뺏기는 거를 산화된다라고 해. 산화. 자, 그래서 산소랑 빠르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광택을 잃어버려요. 원래는 은백색 광택이 있어야 되는데 광택을 잃어버립니다. 알칼리 금속. 그 다음에 물에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리튬을 물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물을 조금 요렇게 보셔야 되는데, 수소랑 OH- 이렇게 약간 분리된 상태로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얘가 있는 전자를 얘가 플러스니까 전자가 모자란 상태인데 얘한테 줍니다. 전자를. 그리고 자기는 이온이 되는 거예요. 요거 끊어지면 이제 OH-가 남고, 수소가 생기는데, 수소는 원래 자기 혼자는 불안정하니까 H2로 존재를 해요. H2로 존재를 합니다. 그럼 얘도 이제 2개 나와야 되고요. 그럼 전자 2개 이루어져야 되니까 얘도 2개가 되고, 하여튼 반응식은 뭐 이렇게 되죠. 아무튼 리튬을 물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돼? 수소기체가 막 생긴다. 수소기체가 생성이 되고, 이때 생성된 용액이 OH-가 있잖아요. 그럼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그래서 수용액은 염기성이 된다. 염기성을 다른 말로 알칼리성이다 라고 해요. 알칼리성.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다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딘, 세슘. 자, 이쪽으로 이렇게 표시해놓어서 1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격렬하게 반응한다. 전자를 잘 주는 거, 전자를 잘 준다. 왜냐하면 껍질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원자 핵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전자를 잘 줘요.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전자를 잘 줘요. 나트륨이 더 격렬하게 반응하고 나트륨보다 칼륨이 더 격렬합니다. 칼륨 같은 거 물에 넣으면 막 불나면서 터져요. 터져버려요. 격렬하게 반응해요. 수소기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할로젠은 알칼리 금속은 1쪽이야 1쪽. 할로젠은 17쪽이야 17쪽. 플로린, 염소, 밑에 브로민, 아이오딘 있어요. 요 줄에 브로민, 아이오딘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기압 실온에서 2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다 아셔야 되는 건데, 플로린 혼자는 그 옥텟 규칙이라는 거를 만족을 안 하기 때문에 요렇게 있는 게 아니라 F2 이렇게 2원자 분자, 원자가 두 개인 분자, Cl2, 브로민도 Br2로 존재를 하고 아이오딘은 I2로 존재를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기체예요. 근데 브로민이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액체.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고체기네. 아이오딘 고체. 자, 분자 상태 특유한 색을 띈다. 플로린은 다망색이라고 하는 걸 띄고, 그 다음에 Cl은 황록색, Br2는 적간색, I2는 흑자색을 띱니다. 근데 반응성이 매우 커서 알칼리 금속과 수소랑 잘 반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금속에서의 반응성은 전자를 얼마나 잘 주느냐가 반응성이 큰 거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은 전자를 얼마나 잘 뺏어오느냐. 하나만 뺏어올 건데. 근데 얘는 밑으로 갈수록 이게 반응성이 컸거든요. 반응성 증가됐었거든요. 근데 얘는 거꾸로야. 사실은 얘는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껍질 수가 작아서 뺏어오는데 더 유리해요. 그래서 반응성이 금속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쪽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증가되는데, 비금속인 경우에는 전자를 뺏어오는 반응을 할 건데, 반응성이 아이오딘보다는 브로민보다는 이제 염소, 플로린 순서로 반응성 증가합니다. 17쪽인 애들을 다 묶어가지고 할로젠이라고 불러요. 할로젠이라고 하고, 요렇게 되는데 2원자 분자로 존재하고 상온에서 특유한 색깔이 있고, 얘만 액체고 흑사색인 아이오딘은 고체고 나머지는 기체. 알칼리 금속이나 수소와 잘 반응한다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일 많이 보는 게 NaCl 이런 거잖아. 소금.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이고 염화이온은 할로젠이거든요. 그 둘이 이제 결합해 있죠. 그러니까 수소와 잘 반응한다는 뭐냐면 HF나 HCl 이런 게 많다 뭐 이런 건데, 요게 이제 산성물질, HCl 염산 많이 들어봤잖아요. 염산. 뭐 플로리나 수소산, 염산, 뭐 브로미나 수소산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수소와 잘 반응해서 산성물질을 만들기도 합니다. 할로젠이. 자, 전부 다 여기는 보통은 사실 화학결합 여기까지 34쪽까지 보통 중간 시험을 보긴 하거든요. 오늘 거기까지는 해야겠다. 그래서 자, 일단 35쪽에
120번부터 124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원자과 전자라고 한다. 그쵸? 그 다음에 원자에게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다. 맞아요. 전자는 원자 핵에서 먼 전자 껍질부터 차례로 배치된다. 아니고 가까운 데서부터, 안정한 데서부터 채워지는 거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게 아니라 원자과 전자수가 비슷해야 돼. 원자과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원소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만약에 한 개면은 전자가 잘 떨어지는 애들인 거고, 원자과 전자가 7개면은 전자를 잘 뺏어오는 애들인 거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애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겁니다. 현대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 번호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그게 원자무도가 근데 양성자수예요. 주기율표의 이 가로줄은 주기라고 부르고, 세로줄은 조기라고 해요.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같으면 같은 주기고, 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은 같은 족이에요. 자,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이거는 뭐야? 같은 족. 네, 1족, 2족, 뭐 이렇게 13족. 자, 전자 껍질 수가 같으면 같은 주기. 반응성이 매우 작고 안정하며 주기율표의 18쪽에 속하는 원소들을 뭐 18쪽 원소라고도 해도 되고요. 뭐 비활성 기체라고 말을 합니다. 비활성 기체. 18쪽 원소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합니다. 반응을 안 한다, 뭐 그런 뜻이야. 알칼리 금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온에서 고체 상태고, 금속인데 액체인 거는 수은밖에 없습니다.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작아서 물 위에 뜹니다. 단단하지도 않아. 무르다. 물러. 그래서 칼로 자르면 잘려요. 칼로 금속을 자르면 잘려집니다. 실온에서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생깁니다. 다 고치세요. 수소기체가 생깁니다. 수소기체. 이런 거 다 외워야 됩니다. 수소기체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 된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게 변한다. 뭐 이런 거 다 외워야 됩니다. 할로젠에서는 플로린, 이거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순서대로 17조. 염소 Cl, 브로민, 아이오딘 등이 있고, 1기압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F2 이렇게 Cl2, Br2, I2 이렇게 존재한다. 원소들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워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경향을 설명 안 했는데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8개가 되면은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나중에 화학 1 배울 때 좀 더 상세하게 배울 텐데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8개가 되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도 얘기해야 되는데 마저 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결합도 얘기할게요. 결합. 지금 내용을 좀 한꺼번에 많이 하는 거는 맞는데, 근데 결합까지 얘기해야지 뒤에 문제가 틀릴 것 같아가지고요. 자, 화학자들이 뭐 화학자든 뭐 과학자든 원소들을 잘 봤더니 헬륨, 네온, 아르곤 등 18쪽 원소는
반응을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반응을 안 합니다. 근데 얘네들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까지 채워질 수 있는데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은 8개까지 채우면 되는데 8개가 꽉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8개인데 8개가 꽉 채워져.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안정한 전자 배치구나, 이런 걸 일단 알게 돼. 이런 애들은 안정하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게 이제 뭐 유효 핵전화 뭐 그런 거랑도 관련이 있는데, 어찌됐건 껍질을 꽉 채우면 안정하다, 이런 걸 아셔야 되고, 그러면 다른 애랑 반응을 안 해. 그래서 반응을 안 하고 원자 상태로 존재하며, 이런 애들은 비활성, 활성이 없는 기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쪽인 애들인 건데, 18쪽에 헬륨, 네온, 아르곤 이렇게 있어요. 헬륨, 네온, 아르곤. 얘는 2번, 뭐 이거 10번, 18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애들은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뭐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 하나랑 산소 2개가, 수소 2개랑 산소 하나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어떤 애는 결합하는데 어떤 애는 결합을 안 해. 근데 결합하는 애들을 잘 보면은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그렇게 해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그런 성질들이 있더라. 뭐 그런 거 알게 돼. 그래서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면 안정해지는 그런 성질을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옥텟 규칙. 8전자 규칙이라고도 하고. 첫 번째 주기만 2개고 그 다음부터 8개가 채워집니다. 8개. 그런 걸 8전자 규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은 11번이어서 전자가 11개가 있는데 안쪽부터 채워 나가시면 요 맨 끝에 요거 하나가 남아요. 원자과 전자가 1개인 거지. 이런 애는 7개를 채워가지고 8개가 되는 것보다 그냥 요거 하나만 똑 떨어지고 나면은 가장 바깥쪽 껍질이 8개가 되죠. 그쵸? 그래서 요런 애들은 전자를 잘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하나나 아니면 2개나 뭐 이렇게 있는 애들은 전자를 잘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양이온이 돼. 양이온.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성자가 더 많은 거니까 숫자적으로 플러스 11에다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양이온이 돼. 양이온. 전자 1개를 잃어서 양이온이 됩니다. 양이온이 됩니다. 근데 양이온이 됐을 때 전자의 배치를 보면은 네온처럼 돼 있어요. 네온. 전자 배치가 네온이 이렇게 하거든요. 네온의 전자가 10개인데 첫 번째 2개 채우고 나머지 8개 채우면은 그런 전자 배치를 이루는데, 나트륨도 전자 하나 떨어지면 네온의 전자 배치가 돼요. 그럼 안정화된다라는 거죠. 네온이 안정화 물질이잖아요. 근데 염소 같은 경우에는 7개가 있어. 그 7개를 다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만 뺏어오면 돼. 하나만 뺏어오면. 그러면 8개가 꽉 채워지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아르곤의 전자 배치. 자, 그런데 이렇게 돼서 안정화된 거는 맞는데 얘는 플러스성을 띠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성을 띠고 있어요. 전자가 하나 더 붙으면은 음전화가 커지니까 음이온이 되죠. 얘는 양이온이고 얘는 양이온이고 얘는 음이온이 됩니다. 근데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 서로 잡아당긴 힘이 있어요.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간에 정전기적 인력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결합이 돼. 그런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해요. 이온 결합. 다시 이온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금속은 양이온이 돼요. 전자 잃어버려도.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결합이고 형성되는 결합이고, 금속 원소는 원자과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소는 원자과 전자의 전자 껍질에 전자를 채워요. 그래서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비금속은. 서로 달라붙으면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얘네 이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달라붙어서 요거랑 달라붙어서 연화나트륨이 되는 겁니다. 요런 거 이온 결합. 그래서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는
금속과 비금속 원소가 만나야 돼. 금속과 비금속 원소가.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CO2 뭐 이렇게 있다. 이것도 비금속이죠. 비금속들끼리는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비금속끼리는 전자쌍이라는 걸 공유해가지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수소도 비금속이에요. 수소가 전자가 하나가 있고 다른 수소도 전자가 하나가 있어. 근데 수소는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첫 번째 껍질에는 2개까지만 채우면 되니까 이 수소도 전자 하나 내놓고 이 수소도 전자 하나 내놔서 요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해요. 공유전자쌍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거야. 왜냐면 양쪽에 플러스 원자 핵이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면 결합이 돼요. 결합. 그러니까 서로 이거 가운데 놔두고 서로 잡아당기고 있으면 결합이 되는 거예요. 전자를 얘도 잡아당기고 얘도 잡아당기면 결합이 되는 거예요. 서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그런 결합은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할 때, 그러면은 공유전자쌍을 공유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금속끼리는 공유결합, 금속과 비금속은 이온결합. 금속결합도 있긴 해요. 금속들끼리 결합하면. 근데 뭐 책에 소개는 안 되어 있지만 금속결합도 있어요. 합금 같은 거 만들 때 금속들끼리 서로 결합합니다. 자, 산소, 수소 이렇게 결합할 때 수소는 공유결합을 한 개만 하면은 딱 돼. 왜냐면 이제 헬륨처럼 되고 싶은 건데 전자가 하나만 더 있으면은 돼요. 2개가 돼요. 2개. 헬륨 2개잖아요. 그렇죠? 얘는 결합을 하나만 하면 돼. 한 개만. 근데 얘도 한 개만 하면 되는데 얘는 2개를 해야 돼. 왜냐면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예요. 8개가 되려면 2개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소는 결합을 2개를 해야 돼요. 하나, 2개. 그래서 여기서 하나 얻어오고 여기서 하나 공유하고 둘 다 공유하고 그럼 이제 8개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그리고 산소는 공유 결합할 때 2개를 해야 돼. 2개를. 수소는 1개만 하고. 그래서 만약에 뭐 탄소는 4개를 해야 돼. 탄소 4개를 해야 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산소는 2개 하는 거고 수소는 1개 하는 거고 탄소는 4개를 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규칙성이 있어요. 규칙성이. 그런 거를 배우는 겁니다. 이제. 이 원자들이 막 지멋대로 막 사는 게 아니고 규칙적으로 항상 살게 됩니다. 산소는 결합 2개 해야 되고요. 수소는 1개, 탄소는 4개. 뭐 암모니아 같은 경우 NH3인데 얘는 결합 3개를 해야 돼. 3개. 하나, 둘, 셋. 왜냐면 원자과 전자가 질소가 5개이기 때문에 8개가 되려면 3개를 해야 돼요. 이해하실까? 자, 근데 만약에 산소끼리 결합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공유 전자를 2개씩 내놔가지고 결합을 2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짝대기 하나만 그리는 거는 단일 결합이라고 해요. 단일 결합. 근데 산소가 만약에 전자가 얘네가 6개가 있는데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2개씩 내놔가지고 결합했을 경우에는 이중결합이 돼. 이중결합. 2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면 이중결합. 근데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여가지고요 옥텟 규칙이 만족이 되려면 3개를 해야 돼. 하나, 둘, 셋. 그래야지 이렇게 8개, 이렇게 8개가 됩니다. 요런 거는 3중결합. 짝대기 3개면 3중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2중결합과 3중결합 합쳐서는 다중결합이라고 해요. 다중결합. 단일결합이 있고 다중결합이 있는데 2중결합이랑 3중결합 다 다중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성질은 조금만 이따 하시고
아까 풀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125번부터 일단 126번까지만 해야겠다. 127번까지도 한번 해보시죠. 127번까지도 한번 해보시죠. 125번부터 127번까지.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거 아까 했는데 그래도 다시 보시면 8개 전자가 채워질 때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경향을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옥텟 규칙. 근데 첫 번째 껍질은 2개죠.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인데요. 첫 번째 껍질은 2개예요. 이온 결합 형성할 때 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고가 아니라 금속은 원자과 전자가 1개, 2개, 뭐 알루미늄은 3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요. 잃고 뭐가 되죠? 잃고 뭐가 되죠? 양이온이 됩니다. 금속은 양이온이 돼.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요. 얻어서 이제 음이온이 됩니다. 음이온. 하여튼 틀렸고요.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은 1대1의 개수비로 이온 결합을 하냐. 알칼리 금속이 뭐 리튬 이런 게 있는데 리튬이 전자를 하나만 잃어버리기 때문에 플러스 1가가 되고요. 할로젠은 17쪽이어 가지고 전자를 하나만 얻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가야. 그럼 얘가 1대1로 결합을 해야지 전하량이 중성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가 결합해야 됩니다. 1대1의 개수비로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 맞는 이야기고, 공유결합 형성할 때 모든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운다. 아닌데 예외가 좀 있어요. 예외가 이제 수소가 예외가 수소는 2개야. 왜냐면 이제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되면 돼서 수소는 2개입니다. 두 원자 사이에 1개의 전자쌍을 공유한 결합을 단일 결합이라고 한다. 맞아요. 전자가 한 쌍만 공유가 되어 있으면 단일 결합이고요. 2쌍이면은 이중 결합, 3쌍이면 이제 3중 결합이 되죠. 자, 이온 결합 물질은 비금속이랑, 적으면서 공부하세요. 비금속이랑 금속이랑 결합을 해야 되는 거고, 이중결합이 있는 공유결합 물질은 산소가 포함되거나 뭐 그러면 되긴 하는데, 아무튼 공유결합 물질은 비금속이랑 결합을 해야 돼요. 또 아셔야 되고, 일단 그러면 뭐가 금속이고 뭐가 비금속인 줄 알아야 돼. 요게 금속이야. 금속. 요런 게 금속이야. 금속. 여기는 딴 거 없어요. 금속이. 그러면은 이거는 금속과 비금속 결합이기 때문에 염소 비금속입니다. 이것도. 그 무슨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 니은, 비읍. 나머지는 공유 결합 물질. 왜냐면 비금속들끼리 결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중 결합이 있는지는, 자 봐요. 그냥 그리세요. 이거 그림을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요러면 단일결합이 있는 거, 단일결합. 이거는 삼중결합이에요, 삼중결합. 그림 그려요. 탄소는 결합을 4개를 해야 되는데 수소 4개가 있으니까 요렇게 메테인 단일결합이에요, 단일결합. 산소 O2가 이중결합이에요, 이중결합. 자기 혼자 이렇게 결합할 때 이중결합입니다. 그래서 밀만 맞는 거예요. 밀만 맞는 겁니다.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또 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34쪽에 이제 보면은 이온 결합 물질은 뭐 이렇게 소금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소금이 염화나트륨이잖아요. 염화나트륨.
근데 고체 상태에서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규칙적인 배열의 결정을 이룬다. 소금, 뭐 굵은 소금 이런 거 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굵은 소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게 네모나게 딱 돼 있어요. 요런 애도 있고 조그만 애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가 요게 차례대로 붙는 거예요. 마이너스 있으면 플러스 붙고 플러스 있으면 마이너스 붙고 이래가지고 되게 많은 애들이 막 결합이 되어 있는 결정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은 이런 식으로 결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게 물에 잘 녹아요. 물에 녹아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물에 녹아서 이온이 이렇게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에 대한 용해성이 크다.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습니다. 물론 앙금도 몇몇 있긴 해도 대부분 잘 녹습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녹으려면, 소금 이런 거 녹으려면 한 800도씨 정도로 가열해야지 녹아요. 물은 한 0도씨면 녹는데, 물은 0도씨만 돼도 녹는데 소금은 한 800도씨까지 가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이 강하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편이고, 그러면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 중요한데, 고체 상태일 때는 이온이 이동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고체 상태일 때 얘네가 자유롭게 이동 못해. 서로 딱딱딱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해요. 여기에 소금 하나 놔두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 전기 안 통합니다. 근데 물에 녹았을 때는 이온의 이동이 자유로워서, 또는 이제 가열을 해가지고 액체로 만들거나 아니면 수용액 상태가 돼. 물에 녹이면은 해리하여 이게 헤어져서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전기전도성이 있다. 중요해. 고체일 때는 전기전도성이 없고 액체나 수용액이 되면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힘을 가할 때, 이게 내 힘을 주잖아? 그러면 이게 똑 부러져요.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다가 힘을 줘가지고, 힘을 억지로 이거를 이렇게 미끄러지게 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끼리 만나고 마이너스끼리 만나면은 서로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잘 깨져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상한 표현을 쓰는데, 딱딱한데 잘 부서진다, 뭐 이런 말을 써. 소금을 만져보면 딱딱하긴 한데 옆에서 힘을 주면 이게 밀리면서 서로 같은 전하를 띤 이온들끼리 만나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서로 밀어내니까 잘 부서져요. 그래서 문장을 좀 잘 읽으시고,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띤 이온들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부서진다. 알겠어요? 충격을 가하면 쉽게 부서집니다. 힘을 가하면. 그런 게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 공유 결합 물질은 일정한 수의 원자가 결합하여 독립적인 분자를 이룬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물이라고 쓰면은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해서 물 분자 하나가 딱 만들어지는데, 얘는 이렇게 쓰면은 이거 한 개만 결합한다는 뜻이 아니고 1대1의 비율로 결합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많이 결합되어 있는 거고, 이건 진짜로 2개, 1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독립적으로 분자를 이루면 분자라고 말해. 이런 건 분자라고 말해. 근데 이것도 아셔야 돼. 얘는 분자가 아니야. 분자가 아니다라서 결정이지 분자가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표현한 화학식을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이런 건 분자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분자식이 아니라 이거는 원래는 실험식이나 그냥 화학식이라고 말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는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 왜 그러냐면 얘랑 얘는 인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이게 좀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공유결합은 사실 세. 공유결합, 이 결합은 센 건데 분자랑 분자 사이의 인력이 작아요. 그래서 대부분 기체나 액체로 존재합니다. 고체로 존재하지 않고. 물에 대한 용해성, 대부분은 물에 녹지 않지만 아까 이온 결합물은 물에 어떻다? 잘 녹는다. 근데 이제 공유결합 물질 중에 뭐 기름이나 이런 것도 공유결합 물질인데 그런 애들은 잘 안 녹아. 근데 뭐 설탕도 공유결합 물질이고 염화수소나 암모니아 이런 거는 물에 잘 녹아요. 설탕, 염화수소 이거는 예외적으로 물에 잘 녹는다. 아니면 뭐 에탄올도 하나 쓰세요. 에탄올 이런 거 잘 녹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전기 전도성. 전하를 띠는 그런 이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에 녹아도 이온화하는 물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전기 전도성 없다. 그러니까 얘는 고체일 때도 없는 거고 액체나 수용액일 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지. 예외. 흑연은 공유결합 물질인데 전기가 흘러요. 얘는 전기 전도성 있습니다. 연필심 이런 거는 전기가 통합니다. 흑연은 전기 통해요. 얘는. 그거는 이제 자유전자가 있어서 그런 건데, 아무튼 얘는 전기 통합니다. 자,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것도 어렵네.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풀어보세요. 128, 129 한번 해보시고요. 자, 봐봐. 그래서 이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제 뭐, 외우시기도 외우셔야 되고, 이게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이온결합 물질.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이것도 칼슘이 이온결합 물질, 칼슘이 금속이거든요. 이가 플러스 이가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이가 플러스 이가 마이너스. 나트륨도 플러스 1가고, OH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1가고, 마그네슘 2가 플러스고 요거 OH-1가인데 두 개가 결합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전하가 같아지죠. 요런 물질인데 이온 결합 물질이죠. 고체 상태에서 규칙적인 배열의 결정을 이룬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분자로 되어 있다 이러면은 틀려요. 이거 분자로 되어 있다. 분자가 아니야. 이거 분자가 아니다라는 거 좀 아셔야 돼.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온 결합 물질도 없고 공유 결합 물질도 없는 거예요. 단단하여 외부에서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는다. 아닙니다. 단단한데 잘 부서지는 겁니다. OXX고요. 자, 요거는 이제 원자과 전자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는 건데 이거 7개 있는 거 이거 질소야. 질소. 이거 질소고 이렇게 삼중결합하는 그림이야. 이게 공유전자쌍이 한 쌍, 두 쌍, 세 쌍 있거든요. 그래서 X2에서 X는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를 이룬다. 네온이 10번이에요. 10번. 그럼 네온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 이루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질소가 실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거 이런 거 아셔야 돼. 상식적으로. 여기 질소 81%의 질소 떠다니고 있어요. 기체 상태로. 이런 거 알아야 돼.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없어요. 이온 결합 물질은 있는데 공유 결합 물질은 전기전도성 없습니다. 자,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요거 직전 대비 요양무트라고 하는 거 선생님 지금 방금 줬는데 그거를 좀 풀어보시고
옆에 내용들 참고해서 이거 풀어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이온결합, 공유결합 물질까지 다 있어요. 답은 바로바로 있는데 그래도 풀어보시고 지금 해볼게요. 직선 대비 유형 문제. 혹시 풀다가 좀 문제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고, 푼 거 여기 이 밑에 이거 맞춰보는 거, 이거는 모를 수도 있겠다. 여기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정상우주론 이런 거는 안 나와가지고 요거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하여튼 우리가 배우는 건 빅뱅 우주론이고, 우주는 팽창하는 만큼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질량이 증가한다. 이거는 정상우주론에 관한 이야기. 이게 맞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빅뱅 우주론에서 이렇게 설명한 적 없고요. 처음에 물질이 만들어졌고 그게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주 온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말한 거는 빅뱅 우주론. 현재 인정받는 우주론은 가모프가 주장했다. 이제 빅뱅 우주론이고,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 우주의 밀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게 빅뱅 우주론입니다. 빅뱅 우주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가 있는데, 우주 배경 복사랑 3000 켈빈일 때 원자가 생성되었을 때 퍼져나간 빛, 요거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고,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다 이렇게 예측을 빅뱅 우주론자들이 했는데 그게 맞아요. 맞았습니다. 그런 게 증거가 돼요. 여기까지도 해야겠다. 여기까지도 좀 모를 것 같으니까. 자, 우주 배경 복사는 모든 방향에서 관측되는데 동일한 세기는 아니야. 여기는 동그라미 해놨네. 동그라미 치되, 근데 완전히 균일하진 않아. 완전히 균일하진 않습니다. 균일하지는 않는다. 우주가 팽창할 때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길어져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짧았는데 나중에 길어집니다. 그건 온도랑 관계가 있어. 사실은 온도, 에너지랑 관계가 있는데,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고 온도가 낮아지는 건데요. 하여튼 파장이 길어지는 게 맞고요. 별빛의 스펙트럼을 통해 별의 구성물질 알 수 있다. 맞습니다. 백열전구에서 방출되는 빛은 연속 스펙트럼이야. 방출 스펙트럼이 아니라, 백열전구는 고온의 광원이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연속 스펙트럼. 원소에 따라 고유 스펙트럼을 가진다. 맞죠? 뭐 선 스펙트럼 이야기하는 거는 같은데, 백열전구는 연속 스펙트럼 보이는 거예요. 방출 스펙트럼 아니고요. 여기서부터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좀 잘 읽어보시면서. 혹시 답은 각자 맞추시고, 잘 모르겠는 거 답은 바로 보면 나오는데 뭐 모르는 거 있어요? 뭐 있어요? 1번에 몇 쪽이요? 2번 이쪽에 네네. 1번에 리을 있잖아요. 태양의 중심에 대해서 탄소가 생기면 안 돼요. 니은이요? 리을이요. 리을이요? 태양 중심에서 탄소가 생성되고 있다잖아요. 지금 태양은 주계열성이야. 주계열성. 지금 현재는 생성되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까지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탄소 생성되고 있다는 아니죠. 나중에는 될 수 있어. 나중에는 이제 적색 거성되고 난 후에는 될 수 있는데, 되고 있다는 틀리죠. 현재는 주계열성입니다. 현재는 수소가 핵융합 반응에서 헬륨 됩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은 아까 요 책을 마저 풀어주시고요. 안 한 사람은 마저 하세요. 이거 직전 요 프린트 마저 하시고, 다 질문 없으면은 요거 해주시고요. 질문 없으면은 일단 144쪽까지 풀어주시고요. 144번까지 풀어주시고요. 불꽃 방식 같은 거는 네, 같은 책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나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말하는 거죠? 몇 쪽에 몇 번이죠? 이거 몇 쪽에? 3쪽에 3쪽에 몇 번? 1번이요. 1번이요? 근데 지금 알칼리 금속이잖아요. 알칼리 금속. 그 리튬, 나트륨, 칼륨이니까. 근데 뭐 여기 스트론튬이 뭐 들어가 있지는 않아 가지고 알칼리 금속에 가는 거니까 이거는 불꽃 반응색 구별할 수 있는 거죠. 할로젠 원소들은 할로젠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꽃 반응색은 뭐 리튬 빨간색,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그 다음에 뭐 칼슘 주황색, 중학교 때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거들이기 때문에 할로젠은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번에 R이죠? 예. 이거는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문제 같은 거에서 네. 불꽃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문제에서는 못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문제에 따라서 봐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뭔지 그 문제를 봐야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뭐 리튬이랑 스트론튬이 있다. 그러면은 못하는 건데, 근데 가능한 게 있으면 하는 거죠. 그거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케이스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1번은 근데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빅뱅 우주로는 물질이 계속 생기는 게 아닌데 이거는 계속 생기는 거여서 요거는 이제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고 이건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데, 빅뱅 우주론 모형은 가가 맞고요. 그 오른 거 올려라 돼 있죠? 모형 빅뱅 우주론은 수소와 헬륨이 1대7이라고 한 게 아니죠. 그쵸? 3대1의 질량비라고 했죠?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문제 풀면서 공부할 필요는 있지. 가에서는 가모프라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빅뱅 우주론이 밀도가 증가하는 건 아니고 밀도는 감소합니다. 감소. 왜냐하면 부피가 커지니까.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커지니까. 질량 일정하다 맞고요. 온도 일정하다. 얘는 온도 일정하다라고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물질이 계속 생겨서 그러는 건데, 원래는 온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나 모형에서 우주 부피 증가하죠. 부피는 둘 다 증가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한 김에 마저 할게요. 자, 가는 지구형 행성이다 맞죠? 목성 행성이다 맞죠? 가의 구성 성분은 나의 구성 성분보다 녹는 점이 높아요. 암석 성분이 많기 때문에. 가는 질량이 비교적 작다 맞죠? 나는 질량이 비교적 크다 맞죠? 가는 비교적 가벼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아니죠. 가가 무거운 물질이고, 밀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가가 그렇죠. 가가. 나는 밀도는 낮은 겁니다. 뭐 질량 크고 부피 큰데 밀도는 낮은 거예요. 마저 다 할게요. 3번에 주기율표, 여기는 금속들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금속이야, 금속. 여기는 중금속이고 준금속. 여기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수소도 비금속이죠, 수소 비금속. 기억의 금속이고 니은은 비금속이고, 옳은 거 고르는 거네요. 기억의 예시로 플로린, 나트륨, 칼륨. 플로린이 비금속이죠.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나트륨과 칼륨은 금속인데 얘는 비금속입니다. 멘델레프가 옥타브 법칙을 발견하였다.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멘델레프는 최초의 주기율표 만든 사람이긴 한데 옥타브 규칙은 뭐
뉴렌즈라는 사람이긴 해. 이건 이제 뉴렌즈긴 하고 뉴렌즈. 이런 거 요즘에는 안 배울 수 있습니다. 뭐 좀 약간 역사적인 거는 저번 예전 책에는 나왔는데 현대 주기율표는 원소들의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맞죠?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고 세로줄을 조기라고 한다. 맞죠? 1, 2, 5, 6, 7 1, 2, 5, 6, 7 4번에 전자배치인데 지금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고 8개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산소입니다. 산소. 8번. 근데 얘는 전자가 11개 있어요. 11개. 11개는 이제 뭐 나트륨이고요. 11번 나트륨이고요. 그래서 얘가 탄소 원자 산소입니다. 탄소는 6개야. 6개. 원자과 전자가 4개고 6개입니다. 마그네슘 아니고 이거 11개니까 마그네슘은 12번입니다. 마그네슘은 12번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3주기고 X는 2주기가 맞아요. 껍질이 2개잖아. 그럼 2주기가 맞고 Y는 하나, 둘, 3개잖아요. 그럼 얘는 3주기야. 3주기. X는 안정한 이온이 되면 나트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가 2개 붙으면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네온. 그 다음에 Y는 안정한 이온이 되면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맞아요. 이게 떨어지고 나면 10개가 되기 때문에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X와 Y는 이온 결합합니다. 이온 결합해요. 근데 얘는 전자를 2개를 얻기 때문에 산소 2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Na 플러스일까야. 그럼 결합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거 1개 대 2개로 반응해야 돼. 그래서 Na2O 이런 게 되는 거야. 이름이 산화나트륨 이런 게 되는 거야. 산화나트륨. 개수비가 1대2로 반응해야 돼. 이거 2가 마이너스 짜리가 1개 들어갔을 때 1가 플러스가 2개 들어가야 돼요. 산화나트륨 이런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한다. 맞죠? 그 다음에 X와 Y 화합물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맞아요. 이온 결합 화합물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이온의 이동이 가능해지니까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일단 요거는 이렇게 일단 점검해 본 거고, 130번부터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144번까지. 요거 좀 설명하고 조금 쳤다가 또 하겠습니다. 요거 좀 앞에서부터 설명할게요. 요런 게 왜 뭔지는 안 알려줬는데 요게 당연히 전자고 전자. 원자에게 구성 성분은 양성자 아니면 중성자인데 전자가 2개 있으면 양성자 2개 있어야 돼요. 전자가 하나 있으면 양성자 하나 있고 요건 중성자가 되겠죠. 그래서 X와 Y의 중성자 수가 하나하나로 같은 거고 Y의 양성자 수는 양성자 수 2개는 전자 수랑 같은 거고 X 플러스 1가가 되는 거는 전자 하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자가 없어지는 거니까 플러스는 전자가 하나 떨어지면 플러스 1가 되는 거예요. 붙는 게 아니야. 이게 플러스라는 거는 전자가 떨어지고 나서 양성자만 있으니까 양전하를 띠는 이온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는 전자가 떨어지는 겁니다. 전자가 떨어지면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 답은 한 번 돼야 되고요. 이거 전자 배치가 얘랑 같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원자 X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건데 X의 원자과 전자수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니까 2개 쓰면 되는데 만약에 18쪽 원소면은 원자과 전자수를 0개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8개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맞고 전자의 에너지 순위는 가까운 애가 제일 낮은 거고 멀수록 큰 거야. 에너지 순위가 A가 B보다 높다 이거 맞고요.
X가 안정한 이온이 될 때 A와 C를 잃고 요게 된다라고 되는데 A, C 잃으면 X, E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전자가 두 개 떨어지면 양전하가 더 이만큼 커지기 때문에 전자 떨어지는 거는 양이온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3주기 원소이고 원자과 전자가 6개면은 2개 더 얻으면은 8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x 2가 마이너스 이런 애가 될 거예요. 전자 얻으면 마이너스야. 전자 얻으면 1쪽인데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3개다. 그러면은 얘는 뭐 y 1가 플러스 될 거긴 한데 1쪽이니까 그러면은 얘는 하여튼 뭐 나트륨인 거지 사실은 나트륨. 그런데 X와 Y는 같은 족 원소다. 같은 족은 아니죠. 얘는 16족이고 얘는 1족이니까 같은 족 아니죠.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얘는 지금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요. 그 다음 껍질에 8개 있고요. 그 다음 껍질에 1족이면서 원자과 전자가 하나가 있으려면 얘는 11번이야 11번. 원자 번호가 Y가 11번이고 3죽인데 원자과 전자가 6개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8개 있고요. 그 다음에 6개 있는 건데 그럼 얘는 이제 16번이야 16번. 얘는 16번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다 맞네요. 얘랑 얘는 전자 배치가 같다라고 써 있는데 얘는 3주기가 전자가 2개를 얻으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돼요. 3주기니까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근데 얘는 Y는 원래는 3주기였는데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서 2주기가 되기 때문에 얘는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이거 틀렸기 때문에 니은 1번 고르시면 되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죠? 근데 이거는 주기율표가 있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정 없으면 자기가 그리셔도 되고. 봐봐 3주기에 원자과 전자 6개면은 어디에다가 어디가 x인 거야? 봐봐 3주기에 원자과 전자 6개면 여기가 x인 거야. 여기가 x. 그려봐봐 이렇게. 그 다음에 3주기에 1쪽이면은 여기가 y인 거예요. y. 이해하시겠어요? 3주기엔 껍질수 3번째라는 거죠. 1쪽이니까 여기 y죠. 얘가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얘가 전자를 2개 얻으면 하나 2개 얻으면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전자 2개 얻으면 아르곤처럼 되는 거고 얘는 하나 잃어버리면 네온처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B는 화학적 성질 비슷한가. 근데 이게 수소가 함정이야. 수소는 1쪽이어도 밑에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이랑 성질이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다 틀린 거예요. 같은 1쪽이어도 수소는 예외입니다. 수소는 예외. 그 다음에 C와 D는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쉽다. C는 2개만 얻으면 되고 D는 1개만 얻으면 되니까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E와 F가 같다. E는 3개고 F도 3개니까 주기가 같잖아. 3주기로. 그래서 같은 거죠. 니은비를 4번은.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에 대한 설명이다. 1쪽 원소는 모두 알칼리 금속이다. 아닌데 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소. 알칼리 금속은 리튬, 나트륨, 칼륨입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수소는 아니다. 할로젠 원자는 원자과 전자수 7개입니다. 7개. 17쪽이고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은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잘 반응하고 격렬하게 반응해요. 격렬하게. 그래서 뭐 NaCl 이런 게 얘 1쪽이고 얘가 할로젠인데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금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네, 답 2번이고요. X에 대한 자료이다. 기체 상태고 수소 기체와 반응할 산을 생성한다.
이런 게 할로젠인 거야, 할로젠. 할로젠은 수소 개체랑 반응하면 산이 됩니다, 산. HF도 산이고, HCl 산이고, HBr 이런 거 산이에요, 산. 그 다음에 분자 상태 특유한 황록색. 황록색 때문에 쓸 수는 있겠네요. 담황색, 황록색. 염소 같은데, 내 생각에 염소 같은데. 저 색깔까지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 어렵네. 이게 이제 황록색은 염소고 담황색이에요. 담황색 이런 거는 이제 플로린이고, 그 다음에 플로린 밑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액체입니다. 액체. 기체가 아니라. 요건 기체고 요거는 고체야, 고체. 근데 아이오딘은 약간 보라색이고 얘는 이제 붉은색이고 담황색, 황록색 뭐 이렇게 돼요. 요거는 색깔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답은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자배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얘가 3가 플러스인데 얘다 이거예요. 그럼 원래는 여기 전자 3개 있어야 되는 거. 원래 x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자 하나가 들어가서 얘래. 원래는 하나가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면은 x는 몇 죽이냐면 하나, 둘, 3죽이고 y도 하나, 둘, 3죽인 거야. 알겠어요? 지금 이온이 이 상태라고 써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런 거에서 x는 가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맞죠? 왜냐면 얘가 이온 결합한 건데 지금 전자 3개 떨어지면은 얘가 x3가 플러스거든요. 그 다음에 산소는 2가 마이너스인데 요거 3개 붙고 2개 붙으면은 요거는 플러스 6의 전하를 갖고 요거는 마이너스 6의 전하를 가져서 이거는 이제 안정한 화합물이 되는데, 아무튼 이제 이 x는 이온 결합한 거기 때문에 요 상태인 거죠. 요 상태. 이온의 전자 배치. 그 다음에 y2는 y의 나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이것도 맞네요. 왜냐면 y2도 옥텟 규칙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얘도 옥텟 규칙 만족하거든요. y는 나와 같은 전자, 맞죠? 이거 옥텟 규칙 만족하죠. 그럼 기억력 지금 5번 36번에 5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 염화나트륨인데, 자,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사이에 전자를 공유한다. 이 공유결합 아니잖아요. 공유결합 아니잖아요. 아니고요. 전자 공유하는 건 공유결합이다. 공유결합. 근데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다.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인력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트륨 원자와 나트륨 이온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안 같아요. 왜냐면 얘는 원래 나트륨은 전자 껍질 수가 하나, 둘, 3개였는데 얘는, 근데 이제 이 원자과 전자 떨어지면서 얘는 2개가 됐어요. 2개. 그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게 아닙니다. 답 2번이고요. 됐을까요? 자, 38번에 2주기부터 나와있네. AF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얘는 금속이고 얘는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 맞고, C와 E가 결합할 때 전자쌍 2개를 공유한다. C와 E는 공유결합 물질이 아니에요. C랑 E는 공유결합 물질이 아니라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이온결합 물질. 그래서 E는 2가 플러스 될 거고 C는 1가 마이너스 될 거여서 요거 2개 결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EC2 요런 애가 됩니다. 자, 이 B에서 B와 E의 전자 배치는 모두 D의 전자 배치가 같다. 봐봐. 이 B는 전자 2개를 얻을 거야. 하나, 2개. 얘는 2개가 떨어질 거야. 하나, 2개. 그러면 다 D의 전자 배치가 되는 게 맞아요. 기억 디귿.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공유결합 물질 지금 말하는 건데요. 지금 요 상태면 이중결합하고 있고, 이거 산소입니다. 산소. 요거는 질소 3중결합하고 있고. 그래서 X와 Y가 같은 족은 아니죠. 얘는 5족이고 얘는 6족인데 아니죠. 공유 전자쌍은 얘는 하나, 둘, 셋 쌍이고 얘는 두 쌍이니까 Y2가 더 많은 게 맞습니다. 이거랑 이거에서 모든 원자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8개가 되면 두 번째 껍질에 8개를 갖는 건데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 게 맞죠. 5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온 결합 모형이고 요거는 이제 공유 결합 모형인데 XY는 이온 결합 모형이고요. Y, Z2에 이중 결합이 있냐? Z는 잘 보면 이제 Y는 일단 이런 거 알면 좀 좋은데 이온 결합 물질에서 양이온을 앞에다 쓰는 거야 원래. 이렇게 양이온을 앞에다 쓰고 음이온 뒤에다 써요. 하여튼 그런 줄은 아시고, 근데 Y는 지금 전자 두 개가 붙어서 요거니까 요 없는 애가 Y인 거고 요 두 개 떨어져서 이거니까 두 개 원래 있었던 애가 X야. 근데 지금 YZ2가 되려면 요런 애는 이제 원래 공유결합 몇 개 해야 돼요? 지금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으면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공유결합 몇 개 해야 됩니까? 얘는? 공유결합 몇 개 해야 될까요? 몰라요? 원래 원자과 전자 6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8개가 돼야 돼. 8개. 공유결합을 하나 할 때마다 전자가 하나씩 더 있는 거예요. 더 생기는 거예요. 공유결합 몇 개 해야 돼요? 2개 해도 2개? 근데 이거 중에 누가 2개 한 거야? 이 중에 누가 2개 한 거야? 가운데 있는 애가 2개 한 거야. 얘가 Y고 얘가 Z라고 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셔야 되고, 그래서 YZ2에 이중결합이 있냐? 아니지. 이건 단일결합이지. 하나, 둘, 이게 단일결합이죠. 단일결합. 이중결합 있는 게 아니죠. 단일결합이고, XY는 이온결합 물질이 맞죠. 그 다음에 XZ2는 공유결합 물질이냐? X는 금속이고, Z는 뭐겠어요? 비금속이겠어요? 금속이겠어요? Z 비금속이죠. 비금속. 이 공유결합에 하는 건 비금속끼리 하는 거잖아. 응? Z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그러니까 X는 금속이고 Z는 비금속이에요. 그럼 무슨 결합이에요? 이온결합이지. 이온결합. 비금속들끼리 결합해야지 공유결합이에요. 비금속들끼리 결합해야지. 금속하고 비금속 결합하면 이온결합이에요. 이온결합. 됐나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온결합이에요? 공유결합이에요? 이온결합이지. 나트륨 이온이 금속 이온이거든요. 이거 탄소, 수소, 산소 다 비금속 원소거든요. 그럼 얘는 무슨 결합이에요? 공유결합이야. 비금속들끼리 결합하는 공유결합이야. 그래서 근데 설탕은 물에 잘 녹긴 하지. 소금도 물에 잘 녹고.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 있다 틀리는데, 소금은 있는데, 소금 NaCl은 있는데 설탕은 없어요. 설탕은 수용액에서 전기 안 흐릅니다. 잘 녹아도. 이온이 되는 건 아니어서. 그 다음에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한 결정이다. 이거는 이온 결정 말하는 거야. 이온 결정. 근데 얘는 이온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점으로 되는 건 아니지. 공통점으로 되는 거 찾아야 되잖아요. 네, 답 1번이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무슨 결합 물질은 어떤 상태에서 이온들이 서로, 이온 결합 물질이네. 고체 상태에서 강하게 결합하고 있으므로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반면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뭐였지? 이온이고 이온 고체 3번. 그 다음에 자, 이온 결합 물질인 염화 마그네슘에 대한 설명이다.
외부에 의해 쉽게 부서진다. 맞아요. 이 액체일 때 전기전도성 있다. 이온의 이동이 있으니까. 고체일 때 전기전도성 없다. 맞습니다. 마그네슘 이온과 염화이온이 1대2의 개수비로 결합한다. 맞아요. 지금 마그네슘 1개, 염화이온 2개입니다. 마그네슘 이온과 염화이온 사이에 정자쌍을 공유한다. 공유한다 아니죠?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전기 안 통하는 그림이야 이거는 설탕이고 들어오지 않는다도 이거 전기 통하는 그림이다. 이거는 이온 결합 물질인데 뭐였죠? 이온 결합 물질 염화칼륨이네요. 자, 가에 녹인 물질 설탕이다. 지금 설탕 또는 염화칼륨인데 이제 얘 설탕인 거 맞죠? 나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입자는 K 플러스도 아닌데 플러스 극은 Cl 마이너스를 당기는 거예요. K 플러스는 이제 음극으로 이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나에서 물에 녹인 물질의 상태는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없다. 맞죠?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이건 공유결합 물질이건 다 전기 안 통합니다. 기억 디귿 3번 고르면 되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